갤럭시 북4 프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값비싼 노트북인 만큼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 사용기한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초기 세팅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윈도우 업데이트. 처음 노트북을 받고 윈도우가 설치가 안 된 노트북은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 설치가 되어 있는 노트북이라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해 줍니다. 여기 윈도우 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홈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윈도우즈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모든 부분이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 모두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업데이트 전에는 각종 드라이브 및 보안 관련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드라이브를 잡아주어야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모두 되었다면은 여기 검색창에 장치 관리자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삼각형으로 느낌표가 있는 게 있다면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덜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느낌표가 없다면은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처럼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삼성 업데이트라는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눌러주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앱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창에 삼성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삼성 업데이트라는 앱이 나오고요, 여기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열기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성 업데이트가 열리게 되고요, 여기 필수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 업데이트 부분에 꽤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오른쪽 위에 모드 업데이트를 눌렀기 때문에 최신 상태로 다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이렇게 모두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이 삼성 노트북에 있는 드라이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최적화를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11 지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윈도우 키를 눌러주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을 눌러주시고요, 윈도우즈에 그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본인의 아이디로. 여기 아래 보면은 로그인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면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핀, 보안키 등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저희는 지문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지문 인식을 눌러서 지문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손가락 하나를 등록을 해놨고요. 손가락을 추가를 할 거면은 여기 손가락 추가를 눌러서 지문을 인식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를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삼성 세팅이라는 앱에서는 이 배터리 성능으로 들어가면 고성능, 최적화, 저소음, 조용함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 11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배터리 부분에서 여기 오른쪽을 눌러보면은 최고의 전원 효율성, 균형 잡힌 최고 성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성능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삼성 여기에서는 고성능과 같은 부분이고요. 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적화를 의미하고, 최고의 전원 효율성은 저소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전원 효율성에 저소음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성능을 낮춰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도 적고 팬 소리도 작게 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지속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최고 성능으로 선택을 하고 고성능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성능을 내는 만큼 노트북의 발열량이 많아지고 팬도 더 많이 돌아가서 소리도 커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모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균형 잡힌 최적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알아서 컴퓨터, 노트북이 판단을 해서 배터리 사용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화질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플레이하고 편집을 많이 한다면 고성능으로 사용을 해야 버벅거림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인터넷 서핑이나 문서 작업, 일반적인 동영상 시청 시에는 저소음 모드로 사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소음 모드 사용 시 고화질 동영상은 살짝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인터넷 서칭이나 문서 작업 시에는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설정창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키를 눌러주시고요,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시스템을 눌러주시고요, 전원 및 배터리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아래 보면은 전원 모드라고 있고,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노트북의 경우에는 여기 윈도우 창을 눌러주시고요. 여기 모든 앱을 한번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S자에 삼성 세팅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래 보면은 배터리 및 성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 성능 모드에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배터리 수명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완전히 방전을 시키고 충전하는 것과 두 번째 최대 충전 퍼센트를 정해 놓는 거고, 세 번째는 몇 도의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노트북 배터리는 충전을 할수록 최대 용량의 일부밖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엔 100% 충전해도 70%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방전된 후에 100% 충전하는 행동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더 빠르게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팅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윈도우 키를 눌러 주시고요. 모든 앱을 다시 클릭을 해 주시고요. 삼성 세팅스 앱을 다시 실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배터리 및 성능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 위에 보면은 배터리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켜짐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꺼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걸 켜짐으로 해주면은 앞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때 80%에 도달하면은 이제 충전을 알아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충전을 예방해서 배터리 수명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노트북이 충전할 때 100% 완전 충전이 되고 다시 또 방전시키고 또 100% 충전이 되고 방전시키고,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80%까지만 충전이 되게 되면은 배터리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노트북 온도가 높은 작업을 많이 할수록 배터리 수명이 또 줄어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키스키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노트북 하단으로도 통풍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 아래에 살짝 공간을 띄워주고 사용하는 것도 노트북 온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비율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윈도우 버튼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 홈의 상태에서 여기 아래 보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아래 보면 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는 기본적으로 200%에 원래 되어 있었고요. 제가 보기 편하게 175로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보기 편한 배율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운드를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다가 DOL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돌비 어세스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주고요. 그럼 여기 홈 제품 설정이 나오는데요.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 밸런스, 따뜻함, 끄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화를 재생을 시켜놓고 들어보시면서 원하는 걸로 맞춰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 노트북을 구매했을 때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배터리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